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오늘은 1월 27일 저녁이고요. 어제 추천드렸던 추천이라기는 좀 그렇고,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그 유나이티드 제약, 그 다음 세운 메디칼, 오늘 3% 이상씩 수익권이 다 한 번씩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관심주로 드렸던, 또 어제 한 번 더 점검으로 해서 분석을 했던 뭐 한미사이언스, 그다음 젠백스, 오늘 또 급등을 했죠. 또 수익을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제 남아있는 뭐 바이넥스, AB프로바이오, 현대로템, 그리고 내일 또 이번 또 최근 앞으로 기대감을 좀 더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는 NCN과 키스트를 가지고 나왔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시장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시장 잠깐만 보고 급등주들 오늘 수익을 봤던 종목들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오늘도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 폭이 크진 않지만 현재는 이 주가를 어느 정도 고점에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그림인 건데, 오늘 그래도 변동폭 자체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크다. 그 이유는 코스피는 그래도 기관이 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기관은 그냥 개관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코스닥은 받아주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약간의 조정이 나오면 그만큼 큰 폭이라기보다는 이 하락의 이 변동폭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일단 3100포인트가 1차 지지 라인인 거고요. 이 자리가 이탈하면 3050포인트 부근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50에서 3070포인트. 그러면 1차적으로 3100포인트가 지지하는지, 지지를 못하면 3070에서 3050포인트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다. 이런 3050이나 70까지 빠지게 되면 당분간은 박스권의 모양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3100포인트를 지지하고 반등하는 그림이 나오면 다시 한 차례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이고요. 코스닥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980포인트만 현재로서는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어제 오늘 좀 물량이 많이 터졌어요. 양매도가 잘못 눌렀네요. 양매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뭐 받아주는 게 없죠. 받아주는 게 없는데, 특히나 코스피가 기존에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코스닥도 덩달아 조정을 받는 그림이에요. 이 퍼센테이지는 많이 빠지진 않지만 어느 정도 우량한, 말 그대로 시총이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의 기조를 탔다. 대신 개별 이슈가 있는 혹은 개별 테마가 있는 종목들만 어느 정도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였다라고 보면 되고요. 내일이 목요일이니까 내일 정도는 오전장에 혹여나 빠지더라도 밑꼬리 달고 올라올 확률이 높은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코스피가 많이 올라왔고, 그 올라온 만큼 외국인 기관들의 수익 실현이 좀 많이 나왔어요. 코스피는. 그렇다면 그 수급이 어느 정도 코스닥에 몰릴 이유는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거고, 최근에 실적 시즌이 이제 돌입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수급의 변동은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그림이거든요. 코스피는 어찌됐든 외국인의 물량이 다시 들어와 줘야 돼요. 코스닥이야 개인들의 힘으로 어느 정도 지지와 지탱이 될 수 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요.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의 물량이 받는다. 뭐 동학 개미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긴 해요. 예치금 자체가 엄청나게 큰 돈이긴 하지만
요런 개인들은 뭐한다?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받아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즉 외국인이 생각하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뜨리고 싶은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개인이 물량을 받아대니까 여기까지보다는 혹은 중간에서 지지가 나오거나 혹은 여기까지 밀려면 그만큼의 돈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물량을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물량보다 더 많이 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 받아주는 거는 좋지만 이 주체 자체가 우리 개인들이라는 주체 자체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힘은 없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대부분이 이 축구로 따지면 수비수라는 거예요. 엄청난 대기 인원, 선발 선수 등 뭐라 그럴까요? 교체 인원이 축구가 11명이 뛰면 뭐 수비수가 6명이다. 그러면 교체 인원이 2,000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1분에 한 번씩 바꿔도 다 바꾸지 못할 정도로 2,000명이 있다. 하지만 이 2,000명이 골을 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결국에는 외국인이나 기관이라는 요런 놈들이 들어와줘서 주가를 끌어올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비수도 뭐다? 드리블은 가능하다. 어느 정도까지는 끌고 나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뭐한다? 거기서 앞쪽에 있는 또 상대 쪽의 수비수에서 막혀서 결국에는 골을 뺏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옮길 수는 있지만 골까지는 들어가기가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무리 개인들이 성장하고 뭐 돈을 많이 때려 박는다 하더라도 잡아주는 부분까지예요. 뭐 근데 결국에는 돈과 돈의 싸움일 수도 있겠죠. 뭐 외국인들 이 코스피에 있는 지분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얘네가 30억만 팔 생각이었는데 밑에서 다 받아주면서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못 낮추면은 60억, 70억 혹은 100억을 다 쓸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개인이 다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런 개인들이 받으면 주가의 상승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개인이 받아놓고 다시 외국인이 밑에서 끌어올리면서 개인이 팔고 나가는 형국을 좀 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의 모양이겠지만 코스닥은 아직은 외국인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간 그림은 아니에요. 다 개관들 물량이라서 아무튼 뭐 그렇게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조정이에요. 거래량도 빠지고 있죠. 조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흐름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이제 수급이 코스닥으로 조금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더 라고 생각을 해보는 그림인 거고요. 그리고 아무튼 한미사이언스 자 오늘 8.57% 상승을 했습니다. 이 자리만 지켜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그렇다면 위로 올라올 때 다시 한 차례 요런 자리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자리까지 왔어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조금 더 보실 분들은 보셔도 아직은 무방한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젠백스 같은 경우도 금일 3상 이제 돌입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에 뜬금포로 10%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VI로 눌러버리는 그림이 나왔죠. 결국에는 외국인 지분이 많아요. 아직 갈 때가 안 됐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올라오니까 쳐 눌러버리고 시장이 그만큼 뭐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눌렀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우리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는 박스권이고 지금의 자리에서 이런 박스권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10% 상승을 했어요. 아무튼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뭐 이 종목도 좀 더 보실 분들은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세운메디칼 주사기 관련주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들어왔던 괴간 물량이 오늘 단타치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오늘 또 9% 10%네요. 10% 상승을 하고 2% 하락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위로 못 가면 밑으로 갈 수 있지만 밑으로는 이 6,700원대만 지지가 나오면 당분간 이 안에서 박스 칠 확률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단기적으로 나왔던 수익 축하드리고, 혹여나 들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 올라올 때 7,400원 위로 올라타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랄게요. 아니면 당분간은 이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유나이티드 제약도 어제 말씀드리고 아침에 한 3%, 3.68% 상승을 했었네요. 상승을 했지만 시장도 좋지 않고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 자체가 그닥 안 들어왔어요, 오늘은. 그렇다 보니까 주가를 한 차례 더 미는 그림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볼린저밴 구름대 하단, 이제 구름대 하단을 벗어날 구간이다 보니까 5만원 부근까지는 밑으로 하방으로 열려있는 자리예요. 대신 이 5만원짜리가 깨고 내려앉으면 얘는 4만원 초반대를 다시 한번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면서 바닥을 만들었던 이 바닥을 한 차례 올려다 놓고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눌렀다가 단기적으로 이 안에서 박스를 형성할 확률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그렇게 보시고 5만원대 지지를 한다면 또 한 차례 56,000원에서 59,000원 사이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녹십자 랩셀, 녹십자 랩셀 요때부터 말씀드렸죠. 주가가 끝난 게 아니다. 한 차례 누를 수는 있지만 한 번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죠. 기대해 볼 수 있다고. 그럼 또 시간에까지 상승을 했어요. 13만원까지 상승하고 어떻게 눌렸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의 자리에서도 아직도 나쁘진 않다. 한 번 더 이 고점에 대한 확인을 분명히 하러 올라올 수 있다. 이 고점을 넘긴다면 15만원대를 또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올라오면서 이 14만원대를 못 넘기면 뭐한다? 또 한 차례 누르는 자리가 나올 텐데, 그때 11만 3천원 혹은 11만 4천원에서 지지하지 못하면 뭐다? 더 이상의 고점을 기대해보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분간은 이 안에서 그런 박스 치고 이제 지들 물량 팔아먹기 바쁠 거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이해되시죠? 아무튼 녹십자 랩셀도 온 11% 축하드릴게요. 자, 그리고 남아있는 바이넥스, 남은 종목 바이넥스는 어제도 한 2% 밀리고 오늘도 한 4%가 밀렸어요. 밀렸지만 아직 이 자리가 이탈하지, 27,500원을 이탈하지 않았고, 사실 29,000원을 이탈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오후장에 시장이 빠지면서 밀렸어요. 밀렸지만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사실 고점 대비해서 6% 정도면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크게 빠진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시장 자체가 뭐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5, 6%는 그냥 우습다라고 봐도 되는 그림이에요. 2, 3일 제대로 시장이 조정받으면 종목당 10에서 20%가 빠집니다. 막 7, 8%씩 해갖고 2번, 3번 혹은 15% 빠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로는 28,000원 지지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28,000원 지지하면 뭐한다? 다시 또 한번 31,0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온다 라고 보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많이 밀리더라도 27,500원은 이탈하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조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AB 프로바이어, AB 프로바이어 1300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일단 1305원을 찍고 오늘 일단
살포시 반등이 나왔어요. 3%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1,400원을 넘기지 못하고 밀렸어요. 왜? 거래량이 안 터지니까.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질 않는다. 그렇다면 거래량이 계속 요만한 거래량만 계속 터진다면 주가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거래가 못해도 어디 여기 자리만큼은 한 번 터져야 된다. 그래야 어디 여기 1,400원 위로 올라타서 이 1,520원 위로 지지하는 그림을 한번 만들 수 있다. 그때가 뭐다? 신규 매수 자리일 수도 있는 거고, 이미 매수가 들어간 분들이라면 뭐 현재는 제가 분할 매수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슬슬 사볼 자리다. 아직 뭐 이평선이 정리도 안 된 부분인 거고, 여기서 더 빠지면 이평선이 눌러 앉을 거고, 이제 옆으로 뭐다? 횡보하는 자리를 조금 만들어 줘야 돼요. 대신 그 횡보하는 자리가 위아래에 대한 변동은 조금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이평을 밑으로 까는 그림이 나오면 한 번 더 1,700원대까지는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로템. 자, 현대로템. 어제 뭐 실적 비슷하게 얘기가 나오면서 한 차례 상승을 해놓고 위로 한 번 더 싸줄 줄 알았더니 시장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점 테스트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저점을 오늘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냥 종가상에 딱 맞았다라는 거고, 내일 시가 자체가 갭이 뜨지 않으면 한 번 더 어디 여기 23,300원에서 2만원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 요 자리까지는 또 한 번 저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왜? 오늘 어제 눌렀다가 땡겼던 자리를 오늘 그대로 그냥 음봉으로 메꿨거든요. 그럼 내일 시가가 갭이 떠서 위로 치지 않는 이상 한 번 더 누를 수 있어요. 그런 자리는 어디? 2만원 초반대까지는 열려있는 자리자. 열려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수급이 다 빠져나갔다, 얘가 죽을 거다라는 그림의 모양은 현재로서는 아니다. 분명히 한 방 정도는 더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그림이거든요. 그렇지 않을 거였다면 굳이 얘가 이렇게 갖고 올렸다가 눌러놓고 굳이 올렸다가 누르는 그림을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만 나왔다가 그냥 주저앉혀버리지. 이렇게 추세 만들어서. 그렇지 않는다면 어찌됐든 밑으로 내려앉아서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대략적으로 만들어 놓고 눌렀다가 이 자리를 올렸다가 지지하는 척 하다가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눌러버린 그림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 안에서 갇혀있을 확률은 조금 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은 분명히 쏘긴 쏴야 된다. 쏘긴 싸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밀릴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라고는 생각을 해보는 그림입니다. 좀 더 밀릴 수는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대감을 가져볼 종목으로는 NCN과 키스트를 가지고 왔거든요. 자, NCN은 자율주행 관련주죠. 뭐 최근에 애플에서 자율주행 차를 선보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오늘 또 인포뱅크랑 그 다음에 대성일텍은 상한가를 갔다가 풀렸고 인포뱅크도 올랐다가 결국에 눌렀는데 뭐 마지막에 흐름이 좀 좋지 않게 끝나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 자율주행 관련은 이제 슬금슬금 머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뭐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뭐 전기차, 수소차 이슈가 불어오면서 당연히 4차 산업혁명으로 5G가 먼저 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율주행 혹은 로봇도 최근에 좀 많이 움직였죠.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도 최근에 움직였었고,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 수급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NCN도 기존에는 대장의 역할을 조금 했었죠. 대장의 역할을 하다가 모트렉스, 그 다음에 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한테 좀 밀리고 했던 부분인 건데, 자, 최근에 그림을 보면 주가가 기존에 이런 자리에서 놀고 있던 모양이었는데 그거를 한 차례 주저앉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떨어졌던 자리에서부터 한번 원을 그렸고, 그리고 나서 지금 커피잔을 한번 만들었다가 요 자리를 한 번 더 눌러놓고 요렇게 올라오는 이제 머리통을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귀, 눈 이렇게 되죠. 원래 커피잔으로 끝날 뻔했는데 머리통을 현재 만들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고점이 6,450원까지 고점이 나타났고, 주봉 자, 월봉을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그나마 여기서부터 거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눌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원을 돌리는 자리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 저항을 심하게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가 하나 나오는 거고, 그리고 올라오면서 여기 그 다음이 요 정도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럼 일단 두 번째 자리는 한번 찍은 거예요. 찍고 눌렸다. 눌리면서 이제는 어디 5,2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6,300원을 확인. 6,300원을 넘어서면 7,300원까지는 또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주봉상에서도 여기서 한 차례 원을 돌렸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떨어진 자리가 여기서 한 차례 올라왔고, 요러고 눌렀다가 주저앉힌 자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올라왔고 다시 한 차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니까, 이렇게 차트를 보더라도 이 자리를 한번 뚫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올라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추라이를 해볼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도 조금 더 공간이 남아있다 라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만 오더라도. 그죠? 그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일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를 강하게 달긴 했지만 그래도 기존의 고점을 넘긴 자리예요. 기존의 고점을 넘겼고, 이렇게. 그렇다면 얘가 내일 혹여나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갭이 떴던 자리를 어느 정도 메꿨거든요. 그쵸? 그러면 다 메꿨단 말이에요. 갭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럼 일단 메꿨으니까 내일 밀리더라도 5,400원 부근에서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어디 이 윗꼬리를 잡아먹으러 분명히 한 번은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에요. 분봉상에 보더라도 주가를 한번 누르고 횡보하다가 한 차례 더 눌렀다가 올라왔는데 결국엔 여기에 어느 정도 매물대가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요 자리에서 눌러버렸거든요. 그럼 지금은 모양 자체가 요렇게 박스권인 거고, 그죠? 이 박스권이 깨진다면 요런 5,200원대 자리까지도 한번 밀릴 수 있는 그림이지만, 아니 5,400원에선 지지 받겠네요. 요런 자리까지 한번 밀릴 수 있는 그림이지만 지금의 자리에서는 뭐다? 요 자리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 또 한 차례 요 자리에 대해서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 밑자리보다 위로 올라갈 확률인 게,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위로 올라갈 폭보다, 여기서 이렇게 따져보면 위로 올라갈 폭이 밑으로 빠질 폭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손절 짧게 잡고 위로는 여기 혹은 또 길게 보고,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사실은 이 위로 올라갈 폭이 여기까지죠. 그러면 뭐다? 굉장히 이 밑에 비해서 해볼 만한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자유주행 테마 자체가 현재 끝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타이밍을 좀 주고
들쑥날쑥 하겠지만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한 번 더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물 한번 저어보고, 혹여나 노 졌다가 노가 물에 빠지면 그냥 체류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는 종목이에요. 언젠가는 노를 다시 찾던지 아니면 육지에 자동으로 바람이 불어서 도달한다. 그게 무인도일지 언정 도달은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네, 기대해 볼 수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키스트. 자, 엔터 관련이죠. 뭐 예전 배용준 그리고 또 누구야, 김수현 해가지고 주가를 좀 많이 올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또 방탄소년단 일본 판권을 가지고 있네 어쩌네 하면서 또 올렸고, 그러면서 이 액면 병합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잡주에서 그래도 중견기업 같은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예전에 진짜 잡주 같은 흐름이었거든요. 1,000원, 2,000원대 할 때는 잡주 같은 모습이었는데 액면 병합을 하면서 어느 정도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이 키이스트에서 올해 400억 정도를 투자해서 드라마를 넷플릭스든 어디든 그런 쪽에서 이렇게 대작 드라마를 만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최근에 좀 주가가 급등을 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엔터주, 제가 기존에 추천했던 사마네트웍스 그런 종목들도 잘 움직이고 있죠. 또 뭐 있지? 위직 스튜디오 그런 것들도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그렇게 효과가 불어나고 있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고, 키스트의 흐름을 보면요, 내일이면 이제 단일가가 풀리죠. 단일가 3거래일 동안 그렇게 시세를 못 냈어요. 그렇다면 단일가가 끝나고 한 차례 뽑아낼 수도 있다. 혹은 밑으로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다. 대신 그 누를 수 있는 자리가 이 18,000원대에서는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고, 혹여나 많이 밀려도 17,000원이에요. 얘는 그 이상 그 이하로는 빠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그림이에요. 왜냐면 얘는 뭔가 이슈를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왜? 상한가를 치고 나서 저점을 한번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단일가가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가를 위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즉 저점을 높여가면서 주가에 대한 고점, 이 몸통에 대한 고점을 슬금슬금 위로 올려다 놓고 있어요. 요런 그림 같은 게 단기간에 뭔가 이슈가 있을 때 저런 모양새를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이 DPC라는 종목을 봐도요, 구름 때리기 다르네. 요 자리죠. 요런 그림하고 지금 현재 비슷한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약간의 흐름은 다르고 단일가로 올린 자리라 한 번은 더 누를 수 있지만, 저게 단일가가 키스트가 아니라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렸던 자리라면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건데, 단일가로 올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혹여나 한 번은 더 눌렀다 움직일 수도 있는 모습은 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좀 높은 자리지 않냐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 그림인데,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가능할 수 있는 그림이다. 못해도 2만원대 위로는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림은 분명히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 차트의 모양이에요. 모양이에요. 최근에 그림 보면요, 데칼코마니 차트가 좀 나오거든요. 자, 하나 더 그려드릴까요? 자, 차트의 흐름 보면요, 기존에 큰 시세를 내놓고 주가가 눌렸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죠? 주가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눌렸어요. 주가가
여기까지 눌렸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가 올라오면서 요 자리까지 올라왔고, 요 자리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누르면서 이런 저점을 높여가는 그림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시세 분출을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죽었죠. 그러면 다른 자리 다 빼고 여기 기준으로 딱 따져놓고 여기 그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에는 요렇게 찍고 요렇게 한번 올려놨고, 요렇게, 그리고 여기도 요렇게 찍고 요렇게 한번 올려놨고,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한 차례 눌렀다가 다시 주저앉히면서 어디? 여기까지 찍었어요. 여기까지 찍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강하게 쳐 올렸거든요. 그러면 뭐 요 자리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모양은 조금 다르긴 하더라도 한 차례 한 차례 주가의 이 지지를 단계별로 받으면서 슈팅을 냈고, 여기서는 단계별로 받으면서 더 밑으로 저점을 낮췄지만 여기서 강하게 뚫고 올리면서 주가를 올렸거든요. 결국엔 뭐다? 여기가 페이크라는 거죠. 요렇게 주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주가를 올리든 횡보해야 되는데 여기서 올리기 부담이 되니까 결국에는 액면 병합을 했던 요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기존에 있던 어느 정도 매물들을 여기서 털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를 강하게 쳐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리를 넘겼죠. 이 자리를 넘겼죠. 여기까지 일단 찍어 놓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요런 그림을 나타내다가 그러면 지금은 넘겼으니까 이제는 요런 그림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못해도 요런 그림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최근에 이 고점 자체가 24,400원대요. 저는 여기서 일단 털고 밑에서 다시 받는 그림인 건데, 여기까지는 한번 찍긴 찍었어요. 찍긴 찍었지만 그래도 이 올라가는 흐름의 부분에서 한 번 더 이 24,400원대를 확인을 하든 24,400원대를 확인을 하든 아니면 한 차례 뚫고 올라가든, 24,400원대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강한 거래량이 생산되진 않았거든요. 기존의 거래량보다 적게 터졌다라는 건 한 번은 이 위로 올려볼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남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찌됐든 큰 흐름상의 박스권인데 이번에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빠르게 갈 거냐 아니면은 올라왔다가 다시 눌러놓고 뭐 17,000원대나 15,000원대까지 눌러놓고 지지받고 올라갈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주봉이나 월봉상의 그림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을 때렸단 말이에요. 이번에 한 번 더 때리면 네 번째 흐름을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한 번은 이 정상을 도전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시장도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리딩방이나 공부방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 혹은 네이버 카페 중소돌이라고 치시면 중소돌이 주식 공부방이라고 치면요, 뭐 여기 안 나오나? 카페로 봐야 되겠네요. 카페. 요걸로 쳐야 되네요. 요걸로. 여기서 중수돌이 주식 공부방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 관련 문의 이렇게 내용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